비디오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76번을 풉니다. 자, 76번은 서울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세종특별시를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은 좋은 문제가 아니죠. 서울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세종을 중심으로 낸다는 것은 아주 지엽적으로 많이 외워야 된다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7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X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게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고액 임차인을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2019년 4월 이후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 자, 2019년 4월 이후 개정된 이후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2019년 4월 2일 이후 각 건물에 그 건물에 계약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9억 원이와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합니다. 상가임대차는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포함하겠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야겠죠.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자,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을 더하는 금액이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자, 수도권 인천이나 과밀 억저 곤역이나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기타 광역시나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강주시, 세종시가 들어가죠. 자, 세종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서울만 주로 외우는 거죠. 서울은 환산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에다가 보증금을 더하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체를 적용을 합니다. 자, 세종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체를 적용한 일반 상가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5억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세종특별자치시가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액이 환산보증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고액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고액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럴 때는 고액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액임차인은 경매가 되더라도 선순위를 할지라도 먼저 배당을 받겠다는 우선 변제권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확정일자도 될 수가 없죠. 자, 확정일자도 될 수가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계약기간 연장 청구권은 있는데 10년을 포함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에 보증금, 월세 각각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 5%까지 인상해야 되는 임대인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각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냥 유일하게 사업자 등록증에 갱신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인정받습니다. 대항력이란 것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말하죠. 고액 임차인도 대항력은 인정되나 우선 변제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자,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안 되죠.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항력만 인정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다음날 대항력만 인정된다는 거. 자, 고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말은 틀리겠죠. 자, 고액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준가격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서울은 9억 원 이하,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에서 9억 원 이하가 됐을 때 일반 임차인, 9억 원 초과가 되면 환산보증금 초과임차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세종시라든가 기타 광역시, 파주, 안성, 용인, 김포 이런 강주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까지가 일반 임차인, 5억 4천만 원 초과되면 환산보증금 초과임차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부산광역시나 과밀 억제운영은 6억 9천만 원까지를 말합니다. 자, 서울만 주로 외우는 거죠. 자, 서울은 9억이와 자, 여기는 특별히 세종을 아는데 세종을 어떻게 외웁니까? 감으로 이거는 환산보증 초과 임차인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찍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지혜로운 문제 풀이입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자, 환산보증금 범위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6번 문제. 소액 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X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보증금 6억 원, 차임월 100만 원에 임차했고, 그럼 얼른 환산보증금으로 해야겠죠. 자, 차임월 1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 됩니다. 보증금 6억을 더하면 7억짜리 계약이 됩니다. 자, 세종자치시는 5억 4천만 원까지를 일반 임차인, 5억 4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 임차인으로 불리죠. 자, 그래서 보증금 6억, 그 다음에 환산 월세 하니까 1억이 돼서 7억짜리 임차입니다. 당연히 고액 임차인이죠.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당연히 안 되고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없고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10년의 계약 경신권을 행사하더라도 5% 제한 규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인정받습니다.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낙찰자나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말하죠. 선순위 임차인. 자, 그리고 보증금 6억 원, 차임 올 100만 원 반드시 환산을 먼저 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이 됩니다. 보증금 6억 하면 7억짜리 계약입니다. 고액 임차인이죠. 자, 문제를 풉니다. 옳은 것을 뭐로 고르라겠습니까? 기업, 을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은 생깁니다. 고액 임차인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생깁니다. 맞는 말이죠. 니은, 을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고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자,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됐을 때 을은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선 배당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액 임차인은 경매 시에 배당을 신청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대항력만 인정이 됩니다. 니은은 틀렸죠. 자, 7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고액 임차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고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나오지 않는다. 자, 니은은 그래서 틀렸죠. 자, 사업자 등록 중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지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상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자, 근데 고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디귿,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코로나에 관련된 법률이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답니다. 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자, 사무실 폐쇄가 되는 거죠.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죠.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할 때는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만들었겠죠. 자,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에 관련 전염병으로 부득이하게 자,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76번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른 것은 기업과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는 반드시 대항력은 인정되지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 없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액 임차인은 그리고 10년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세 5% 제한을 받지 못한다.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임대는 자유롭게 월세와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죠. 고액 임차인한테. 그래서 고액 임차인은 계약을 장기로 한다든가 전세 등기를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고액 임차인 기준 가격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서울특별시는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한 금액이 9억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세종은 5억 4천만 원 이하. 아주 지역적인 문제죠. 자,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를 일반 임차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반드시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한다.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에서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76번 정답. 그래서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임차 받을 수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서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76번 정답 4번으로 기억과 디귿 옳은 지문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